윤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을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는 정말 완전한 반윤이 아닌 다음에는 예. 열려 계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윤은 누굽니까? 한 분 계시죠. 한 분이라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맞군요.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파리 후보가 아니라 저는 윤임 보태기 후보가 되겠다. 윤심팔이 아니다. 윤심 보태기 한다. 조인철 편집위원. 출마 선언이 잡혀 있죠. 뭐 예정대로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하고 뭐 출마 이제 도전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약입니다.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오늘 출마 선언 하시는 분한테 초를 쳐서 좀 죄송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조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당 대표의 자격론을 제시를 했죠. 그 자격론 제시는 뭐 이른바 말하는 윤핵관의 맏형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윤핵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과 공유한 그러한 자격론 아니겠습니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그 당 대표가 이번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예. 금을 꺼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엔 당심을 전폭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권성동 의원 이미 자격 요건을 보면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 관로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대선 주자 안 된다는 얘기를 곁들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매우 어둡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개인기로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에 입당하시고 윤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호기가 있었는데 예. 당내에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인적 기반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당내에 그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친한계도 만들어 놓고 뭐 팬덤도 좀 만들어 놨었어야 예. 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친한계란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뭐 당대표가 되겠다고 깃발만 들면 예. 그 깃발 혼자 들고 있으면 뒤에 누가 줄줄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 깃발 뒤에 누가 친한계라는 명찰을 달고 뒤에 서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세력을 넓히지 못한다는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지난 1년간에도 역시 좀 극복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 오늘 뭐 좀 첫 출발하시는데 굉장히 오늘 죄송한 출마 말씀입니다. 선언은 하시죠? 예, 오늘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 수도권에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다음 선거, 내년 선거에서는 수도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하고 부산, 울산 이쪽에 연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 손잡는 거는 수도권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본격적으로 내건다는 좀 의미는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안 의원 역시 윤심에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다. 이 대통령이 실패하면 내 정치 미래도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 안 의원의 캠프 선대위원장, 이 친이계이자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전 의원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전 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대언론을 맡은 뒤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 같은 당대표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에 서면 축사를 보낸 다른 당대표 후보도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윤상현 의원이었는데요. 이 윤 의원 지난주에 구미에서 크게 출정식 열 때 안 의원도 축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화답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 축사를 통해서 이번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내용을 하면서 이 당대표 후보 수도권 험지 출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 안철수 의원이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이 보낸 이 축사에 이번 총선은 이 수도권 승부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인데요. 이 윤 의원이 처음 꺼낸 이 수도권 당대표론에 크게 공감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건데 네. 이 김장연대에 이은 이 수도권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 역시도 이 오늘 이 언론 인터뷰 통해 밝힌 표현들을 좀 들려드리면요. 이 나와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바가 이 똑같다. 이 경쟁적인 협력 관계라고 이 서로를 표했습니다. 이 정치적 동지로 생각하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자연스레 안윤연대가 성립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우리 기자들이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윤상현 두 의원 이전에는 같이 뭐 할 이런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연대를 시사했어요. 이 연대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 수도권에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다음 선거, 내년 선거에서는 수도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하고 부산, 울산 이쪽에 연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 손잡는 거는 수도권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본격적으로 내건다는 좀 의미는 있죠.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대표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지난 2일 날, 3일 날 한 거 보면은 아주 좀 낮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적합도가 1.9%. 예. 안철수 의원은 네 번째인데 12.4%. 둘이 합쳐야 좀 미미하긴 하죠. 그래서 연대가 숫자적 플러스 효과는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수도권이 뭉쳤다. 이런 좀 상징적인 효과는 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목에서 생각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서 김은혜 의원 지역구 받아서 좀 안주한 게 지금은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요. 계양 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세게 붙어서 지더라도 투사의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은 인수위원장 이미지하고 같이 좀 이번에 수도권 탈환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분당이라는 게 좀 이 영남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영남하고 비슷할 정도로 좀 텃밭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도권 이미지 쪽에서는 좀 약하고 윤상현 의원의 지지도 또한 굉장히 약해서 아직까지 바람이 불기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연대 중에 가장 유명한 연대가 김장연대잖아요. 지금 윤영걸 대표 논평을 들어보면 이 안윤연대가 김장연대와 제대로 맞붙으려면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정말로 당대표에 나올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어요. 최고위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도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하니까 아하. 전략적으로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하다가 적절할 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수도권 연대가 빠질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1억 원이거든요. 이게 등록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 그 비용은 좀 더 줄어들 텐데 작년에 전당대회 때 1억 원씩 받았어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성을 봤을 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연대의 어떤 초점보다는 그러니까 전 구도에 조금 좀 힘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구도. 그러니까 김장연대라는 게 결국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라면은 이게 뭐 정말로 이 개인이 정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기보다는 이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유권자들 당심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뭐 김준일 대표 이제 구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연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장연대가 먼저 떴어요. 그럼 뒤에 이제 안윤연대는 후발주자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장연대를 견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견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안 의원과 윤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김장연대를 텃밭연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TK 안전한 곳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끼리 뭉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안 의원은 김장김치는 3월이면 쉬어버린다라면서 이 전당대회 열쯤에는 뭐 힘이 빠지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이 김장김치에 다시 한번 빗댄 비유로 맞받아쳤는데요. 이 안철수 대 김기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좀 더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텃밭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3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 IT가 발전해서 각종 그 전자기기들이 김치를 잘 숙성시켜주고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저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 총선에서 지고 그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정치 아이템 다루고 있는데 자꾸 김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말하기를 이제는 산업혁명도 지나고 해서 김치 냉장고로 잘 숙성을 시키면은 3월이 아니라 김장김치가 4, 5월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다 대고 또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총선 끝나고 이 김치를 드시겠다는 거냐라면서 다시 한번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도 다시 한번 오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의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총선 지구 김치를 드시겠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총선에는 질 일이 없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치가 3월이면 쉬는데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괜찮다. 이 전당대회가 아니고 가전제품 CF 한 장면 본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SNS 보니까 군복무 시절 사진 올렸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이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새 뭐 북한 무인기 침투하니까 이제 안보가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 복무가 아니고 대학 1학년 때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방학 때 열흘씩 군 부대 입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네. 그래서 군사 학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진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걸 올린 거는 이제 안보 이미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군의관 시절에 중이 달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의관인데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언론에 그때부터 나타났거든요. 네. 그때 인터뷰했던 생각이 나는데 좀 아쉬운 점도 들어요. 오늘 당대표 출사표잖아요. 네. 출사표는 요새 그 백범 아니라 저 남산에 가서 안중근 의사 저 기념관 정도는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 요새 안중근 의사가 뜨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뮤지컬도 뜨고 뭔가 좀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열흘 입영 간 사진 그것도 비 맞으면서 찍은 사진 좀 뭐 참신하지가 좀 못하다가 저거밖에 없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리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